안녕하세요, 이남승입니다. 9월 평가원 세계지를 해설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셨죠? 9평보다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선생님 볼 때는 6평보다 딱히 어렵다라고는 볼 수 없고요. 물론 작년 9평보다 딱히 어렵다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수능은 이거보다 더 어렵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우리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에너지 자원에서 통계 자료 그래프 해석이 아니라 단순히 줄글로 출제됐단 말이죠. 요거 더 어렵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공부 많이 하시고, 우리 6평 때 가장 큰 이슈가 뭐였죠? 해설 강의 안 보셨다고요? 6평 해설 강의도 꼭 보시고요. 네, 공간 정보였죠. 공간 정보로 지역 찾는 거, 나라 찾는 거, 도시 찾는 것이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9평에는요. 이 공간 정보로 도시 찾는 문제가 매우 쉽게 출제가 됐고요. 이것보다는 백지도를 정확히 알아야지 문제 풀 수 있는 게 두 문제 7번과 9번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요게 이슈였죠. 그래서 우리는 올해 수능에서는 공간정보, 9평에서는 딱히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지만 공간정보 n의 첫 대셈 알려준 거 있습니다. 동경 150도, 동경 140도, 동경 120도, 15도 간격으로 동경 105도, 동경 90도, 카이로 30도, 30도, 이스탄불 30도, 40도, 그다음에 서경 75도는 어디, 서경 120도는 어디 알려준 거 요거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9평 가장 올해 수능에 제일 중요한 것은 9평 문제이거든요. 요거를 준비하셔야 돼요. 백지도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7번, 9번 틀린 친구들은 특히나 많이 하셔야 되고 반복해서 백지도 연습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 틀렸다면 기본적으로 세지 수능을 치르러 간다라고 했을 때 개념 강의, 기출 강의, 단순히 너 혼자 기출 문제집 푼 건 안 돼. 기출 강의 들어야 돼. 기출 문제 푼 거 선생님 푸는 대로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N회차 강의까지 완강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문제 풀 필요 없어요. 딱 요거 하시고 파이널 모의고사를 문제 푸셔야 돼요. 파이널 모의고사 시중에 뭐 대치동 강의도 그렇지만 9평 전에 파이널 강의가 오픈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건 정말 근본이 없는 강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올해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게 9월 평가 모의고사고 9평의 경향성을 반영이 안 된 파이널 모의고사는 그거 의미 1도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9평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추석 전후로 해서 강의 오픈되니까 많은 문제 내진 않을 거야. 한 3회분 정도 출제할 겁니다. 이 파이널 모의고사 꼭 풀어주시고, 우리 세지한 친구들, 한지 같이 한 친구 많죠. 한지 20번 문제가 아주 특이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게 사회문화에서 이 출제 기법을 차용해가지고 이 점수 채점하는 거 이게 출제됐는데, 요거 세지에서도 출제될 확률이, 한지는 무조건 출제된다 보시면 되고 세지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파이널 모의고사에 한 문제 정도는 싫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추석 전까지 우리는 N회차 강의 꼭 완강해 주세요. 오케이. 자, 1번부터 갑시다. 자, 1번 문제 어떤 문제인지 정리하겠죠? 네, 필기해 주시고 세계 지도입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20번까지 각각 어떤 단어, 어떤 주제 출제됐는지 체크를 보시면 이 단어에서 문제가 안 나왔네. 지역지리가 몇 문제 나왔네. 지역지리가 8문제인가 9문제 출제됐거든요. 지역지리 여전히 중요하니까 지역지리 공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대명 혼일도와 지구 전후도입니다. 대명 혼일도 때문에 우리 친구들 조금 헷갈렸을 겁니다. 대명 혼일도는 평가원에서 출제가 잘 안 돼요. 중요한 지도가 아닙니다. 교육 과정상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죠. 동양의 세계지도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중화 사상이 반영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하는 것이죠. 대명 혼일도는요, 이름부터가 대명이에요. 명나라 때 만든 지도입니다. 자, 지구전후는 우리 잘 알다시피 가가 되고요. 대명 혼일도가 나가 되는데, 자, 나를 잘 봐봐. 어디서 많이 본 지도 같지 않냐? 그래요. 조선 전기의 지도인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의 개념이 바로 뭐였습니까? 중국의 세계지도랑 일본의 세계지도를 가지고 와서 짜깁기한 K 짜깁기의 대표적인 지도였죠. 즉 대명 혼일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 구분할 수가 있고, 이제 기억 갑니다. 자, 가는 중국 중심 세계관 표현되어 있지 않죠. 중화 사상에서 벗어난 지도가 바로 우리나라 지도 중에서는 지구 전후도가 되고, 그 다음에 중국 지도 중에서는 고려 만국 전도가 되는 것이죠. 이건 중화 사상이 그대로 반영됐죠. 여기가 바로 중국이잖아요. 여기가 우리나라가 되는, 한국이 되는 것이고, 여기 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유럽까지 표현된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랑 형태가 동일합니다. 자, 니은이에요. 나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에서 제작된 지도, 명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는 나보다 제작 시간 늦다, 옳은 설명이 되는 것이죠.
자, 가와 나이는 모두 아프리카 대륙에 아프리카가 표현돼 있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대명 혼일도를 처음 봐서 틀릴 수 있는데 요게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랑 형태가 비슷하니까 이게 대명 혼일도고 이 지도를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특이한 게 나왔죠? 요거 체크해 주세요. 세계지도 1번 문제 틀린 친구들은요. 좋습니다. 2번입니다. 자, 2번은 지역지리입니다. 어느 지역이냐?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기호작물 잘 출제가 안 됐습니다. 교육과정 바뀌고 나서 원래 이전에는요 식량 자원에 쌀, 밀, 옥수수 소, 양, 돼지야 같이 연결해서 출제가 됐으나 교육과정이 이제 빠졌어요. 지역지리로 연결되거든요. 지역지리 어떻게 연결되죠? 어떤 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이 뭐다라고 출제가 됩니다. 특히나 아프리카에서요. 자, 그 개념입니다. 자, 플랜테이션이죠. 플랜테이션은 기억 옳은 설명입니다. 대규모 자본. 어디서? 선진국에서. 그다음에 값싼 노동력. 그 나라, 개도국에서. 또 하나 더 있죠. 뭐예요, 여러분들? 플랜테이션 세 가지 조건 있잖아요, 개념. 네, 유리한 기후 조건. 그래서 열대기후에 AF에서 하느냐, AW에서 하느냐, 뭐 AM에서 하느냐, 요거 가지고 우린 얘기했었잖아요. 요거 정리하셔야 되죠. 옳은 설명입니다, 개념. 코트디부아라 가나의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요, 코트디부아라 1등, 가나가 2등이 됐고요. 니은, 카카오의 주요 수출국은 북부아프리카예요, 코트디부아라 가나가? 아니죠. 자, 아프리카는 북부아프리카랑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남부 아프리카로 구분합니다. 뭐를 기준으로? 사하라 사막을 기준으로요. 그럼 코트디부아르 가나가 북부 아프리카는 잘 모르겠다? 아, 이건 큰일 났는데. 이런 친구들은 큰일 났죠. 좀 오버한 거고요. 뭘 큰일 나. 지금부터 하면 되지. 자, 이런 느낌입니다. 북부 아프리카는 우리가 건조 아시아와 즉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북부 아프리카를 같은 단어에 묶어서 배우잖아. 어디야? 모로코, 알제, 리비아, 이집트, 튀니지, 수단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즉 사하라 사막을 기준으로 북부 아프리카랑 중남부 아프리카를 구분하는데 즉 사하라 사막의 남쪽 지역 사막화가 이슈되는 지역이 사헬 지대였죠. 사헬 지대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출에 나온 것도 있고 개념에서 많이 공부한 게 있습니다. 사헬 지대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규모 나무를 심어요. 이걸 무슨 프로젝트라고 하죠? 그레이트 그린 월이라고 합니다. 수단의 다르푸르 분쟁이 있는 이쪽 지역부터 차드라든지 니제르라든지 이쪽 평행하게 직선을 그으면 요게 사헬지대가 되는 거야. 이 사헬지대부터 해서 남쪽을 중남부 아프리카로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기니만 연안에 위치한 적도 근처에 위치하는 코트디부아르 가나는 뭐야? 북부 아프리카야? 아니야 라는 거야. 이 문제는 뭐예요? 사실은 백지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역지리 단원별로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역지리 일단은 몬순아시아 오세아니아, 그 다음에 건조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해당하지 않는 거죠. 사하라의 남 아프리카에서 우리는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코트디부아르, 그 다음에 가나, 콩고민주공화국, 남아공, 뭐 케냐, 에게 탈모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것이죠. 따라서 니은 선지가 어떻다? 틀렸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개념이 있습니다. 플랜테이션은요, 생산국이 대부분 수출국이 됩니다. 개도국에서 저위도의 열대기를 생산하고 아프리카 친구들이 남아메리카 친구들이 커피를 마시기도 합니다. 초콜릿을 먹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 북미, 북아메리카, 캐나다 지역으로 수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국과 수출국이 거의 일치합니다. 하지만 플랜테이션 기호작물 중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차가 그렇습니다. 왜요? 차는요, 주요 생산되는 지역이 중국, 우리 했었어. 2등이 인도, 3등이 케냐, 4등이 스리랑카였죠. 중국과 인도, 특히나 중국에서 차 소비가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커피나 카카오에 비해서 차는 생산국과 수출국이 일치하진 않는 것이죠. 이 개념까지 우리는 공부했었죠. 자, 차입니다. 최대 생산 대륙 아시아이다. 옳은 설명이죠. 중국, 인도 들어가니까요. 그지? 케냐는 아프리카고 어디야? 스리랑카 들어가니까요. 중국 선에서 정리돼 버리죠. 따라서 옳은 설명이죠. 자, 그럼 조금 더 개념. 카카오의 최대 생산 대륙은 아프리카. 커피의 최대 생산 대륙은 뭐야? 브라질 1등, 2등 베트남, 3등 콜롬비아에 있는 남아메리카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역질에서 그 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과 관련해서 출제되는 개념이었습니다. 꼭 체크하세요. 2번 많이 틀렸을 겁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은 도시 단원이고요. 또 지역지리라도 연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평에서는요, 이 공간정보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N회차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서경, 동경, 그리고 위도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뉴욕이고 뉴욕은요 서경 75도 이렇게 외웠습니다. 뭐 자유여신상 뉴욕입니다. 볼 거 없어요. 요거는요 내 동경 150도 시드니인 거죠. 남해안 33도.
이 정도 개념. 블라블라 이 설명으로 끝나버리죠. 하지만 요것도 꼭 외워주셔야 돼요. 수능에서는 이거 변형돼가지고 이 사진 빼버리고 이것도 빼버리고 가나의 공간 정보 제시해주고 그다음 다른 도시 공간 정보 제시해줘서 가나다라 도시와 그 도시가 위치한 국가의 특징을 묻는 어려운 문제 출제될 수 있고요. 파이널 모의고사에 이런 문제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입니다. 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어죠. 미국이니까 독일어 개소리고요. 국제연합 본부가 있는 것은 뉴욕이고요. 너무 쉽죠. 뉴욕은 시드니보다 세계의 도시 책에서 계층이 높죠. 뉴욕, 런던, 도쿄가 최상의 계층입니다. 답은 3번. 이건 중요하죠. 2024년이 늦게 시작된다. 즉 시간이 빠른 곳은 어디야? 동경 180도랑 가까운 곳이 숫자상으로 동경 180도랑 가까운 곳이 시간이 빠르죠. 따라서 동경 151도가 서경 75도 약 75도보다 더 시간이 빠르다인 거죠. 따라서 나는 가보다 빠르게 시작된다. 요 개념 아셔야 되고요. 해당 국가의 수도 아니죠.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 네. 우리 퀴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러닝맨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 무한도전 뭐 폐지됐지만 모든 것은 무한도전으로 연결된다. 무한도전 퀴즈에서 많이 나오는 거. 호주의 수도는 캔버라인 거죠. 그리고 6번 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파이널에 낼게. 그냥 얘기해 줄까? 그럼 대답해봐. 가와나는 쾌펜의 기후 구분에서 동일한 기후에 해당한다. OX. 이런 거 출제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주요 기후 지역은 주요 나라의 주요 도시 기준으로 기후 지역을 체크하기 때문에 우리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뉴욕, 미국, 중위도의 동안이죠. CFA 기후. 시드니도 마찬가지죠. 중위도의 동안 지역입니다. CFA. 따라서 둘 다 동일한 기후 지역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4번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실수만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백지도 연습 많이 해야 돼. 백지도 많이 봐야 되라. 어떤 국가가 국경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파스토루리 빙하 몰라도 되는 거죠. 우유니 호수 볼리비아. 작년에 나왔고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평가 기출에서 꼭 체크. 아타카마 사막 한류 사막입니다. 따라서 안개가 많이 발생하죠. 엘타티오 몰라도 되지만 간헐천이라는 게 바로 뭐죠? 판의 경계 화산 지역에서 나타나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는 바로 그겁니다. 간헐적으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거야. 화산 지형 판의 경계에서요. 3번 문제는 4번 문제는 지리 정보 GIS였고요. 요거는 지역지리죠. 오케이. 자, 1번입니다. 기억. 자, 요거 별표. 자, 요런 거 나올 때는요. 말로 하지 마세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이렇게 산을 두 개 똑같은 산을 그려. 하나는 빙기, 이거는 현재인 거야. 자, 현재 이 산에서 만년설이 나타난 고도가 대략 임의로 정하는 겨. 한 몇천 미터부터 해발고 나타난다고 할까? 마음대로 정해. 3,000m부터 하자. 3,000m부터 만년설이 나타나. 빙하지형이 나타나. 빙하. 그러면 3,000m보다 높은 지역에서 빙하가 나타나겠지? 그럼 오늘날보다 더 추웠던 최종 빙기 때는요. 이 만년설 빙하가 나타난 해발 고도가 3,000m보다 높을까 낮을까? 더 추운 시기잖아. 맞아. 그림 제대로 그려. 똑같이 그리지 말고 조금 더 조금 더 낮은 2,000m부터 빙하가 이렇게 나타나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림 그리세요. 실수할 수 있거든요.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이 문제가 있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분포고도 하한선은 현재보다 빙기에 더 높았다 낮았다. 3,000m보다 2,000m가 더 낮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꼭 그림 그리세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기억 틀렸어. 자, 니은 비우유니 호수는 지하수의 지표 유출에 형성된 오아시스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들. 오아시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우유니 호수가 작년 평가 나왔어. 볼리비아야. 요거 중요하고 볼리비아 중요하고. 그러면 우유니 호수가 우리 기한 때문에 요 이슈 됐었죠. 이 소금 사막 호수가 왜 만들어졌느냐는 교육과정은 큰 의미는 없어요. 물론 대륙판과 해양판의 충돌로 과거 해양판에서 있던 것이 솟아 올라가지고 염분 농도가 높아서 소금 사막이 나타나는 건데, 소금 호수가 나타나는 건데 이게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교육과정상 배운 대로만 접근하면 돼. 우유니 소금 이 호수, 소금 사막 같은 경우는 형성 원인에 따라서 학자 간의 이론이 약간 다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과정에 이게 나올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이게 출제됐냐? 오아시스 아니야. 우리 배운 대로 하면 돼. 오아시스는 어디서 나타난 거야? 건조지형이지. 건조지형에서 식수로 사용되는 것이 오아시스야. 뭐랑 다르게? 염호, 플라야호랑 다르게. 근데 이건 뭐야? 우유니 호수, 소금 사막인 거야. 그럼 이걸 오아시스라고 해? 아닌 거지. 오아시스가 아닌겨. 우리가 배웠던 그대로 접근하면 돼. 교육과정상 내용으로. 또.
지하수의 지표 유출이야. 얼마나? 안데스 산맥이야. 지하수가 몇천 미터를 갖다 뚫고 올라오면 이거 뭐 미친 거지. 펌프로 뿜어내는 것도 아니고 코카콜라에 멘토스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솟아 나올 수가 없는겨. 그럼 지하수의 지표 유출? 이것도 아닌 거지. 과거 해양판 때문에 나타난 건데 우유니 소금 사막이 어떻게 만들었다 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교육과정에서 배운 대로 이 개념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디귿선지. 한류의 영향으로 자주 발생한다. 안개. 옳은 설명이죠. 답은 디귿 리을이 되는 거죠. 자, 간헐천 판의 경계죠. 신기조선대. 맞아요. 안데스 산맥은 우리는 어떤 판과 어떤 판의 충돌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대륙판인 남아메리카판과 해양판인 바로 뭐 태평양판 아니죠. 나스카판과의 충돌로 만들어진 판의 경계이다 보니까 화산 지역 나타나. 화산 활동, 네, 화산대에 위치한다. 옳은 설명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 푸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발 개념 기출 N회차 완강해 주십시오. 자, 6번입니다. 기후 문제이고요. 자, 이번 구평에서 기후 문제가 2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고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어요. 자,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평, 9평에서 어려운 기후 문제 출제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수능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기후 문제였어요. 그래서 기후 문제는 어렵게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꼭 기출, 작년 수능 문제 푸는 방법, N회차 강의를 통해서도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프와 기후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뭐부터 볼까요? 기후 지역에 표시하는 것이죠. 여기는요, CFB 기후입니다. 여기는요, 지중해 연안이니까 CS가 되고요. 7월 건기가 되죠. 여긴 칭따오 지역입니다. 그대로 나와야 돼. CW고요. 1월 건기가 되네요. 윈터 드라이. 여기는 호주고요. 남반구 사바나는 바로 뭐다? 7월 건기다. 라는 거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프 갑니다. 자, 가나다라에서 1월 강수량이 엄청 많아요. 7월의 건기입니다. 나가바로 뭐? 여기가 되겠죠. 선생님 7월 강수량이 적은 가도 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우기 때 강수량 비교하는 거야. 생각해봐. 지중해성 기후의 우기랑 열대 기후의 우기랑 어디 강수량이 많을까? 열대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연강수량 열대 기후가 많은 것이고요. 지중해성 기후, CS 기후의 연강수량은 500보다 조금 많은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가가 여기가 되는 것이죠. 자, 다와 라입니다. 쉽죠? 라는 건기가 없어요. 일정합니다. 라가 CFB. 네, 다는요. 네, 윈터 드라이. 1월 건긴 다가 여기. 오케이? 선지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죠. 자, 가는요, CS는요, 동계 강수 집중이 겁나 높죠. 왜? 겨울이 강수 비율이 높습니다. 왜? 여름에 건조하니까요. 자, 북해기선, 남해기선 위치 이제 강조, 말해 뭐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어디가 됩니까? 북해기선 어떻게 선 그었어요? 네, 타이완, 대만, 그 다음에 여기 방글라데시 수도인 디지털 카메라 말고 디카 말고 다카,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가운데, 사하라 사막 가운데, 이게 북해기선이죠. 북위 23.5도. 남해기선 어디예요? 네, 호주, 마다가스카르 가운데, 그 다음에 여기 쭉 선, 이게 남해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상파울루랑 리오데자네로 지난 선, 이게 바로 남해기선이죠. 자, 가는요, 가우디니, 가는요, 라보다 북해기선에서 가깝다가 되고요. 나는 다보다 연평균 기온이, 네, 열대 기온이니까요. 겨울이 없으니까 더 높겠죠. 영유차는 제일 작고요. 자, 다는 라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네, 대륙의 서안과 동안입니다. 동안이 겨울이 더 춥죠. 최하늘이 낮고. 네, 5번 뭐 말해 뭐해. 낮 길이와 밤 길이는 위도와 관련된 것이잖아요. 1월에 낮 길이가 짧다. 1월에 밤 길이가 길다. 북반구의 고緯도다라는 거죠. 북반구 고緯는 라가 1월에 낮 길이 짧다라는 것입니다. 요거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많이 했던 내용 꼭 체크해 주세요. 자, 7번 갑니다. 자, 7번은 지역지리죠. 중남부 아메리카의 수출 품목 무역 구조 관련된 지역지리 부분입니다. N회차 강의에서 많이 자료를 해석을 했었고, 그다음에 기출 강의에서도 칠레 하면 구리다, 구리가 몇 %다 외우면 좋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던 것입니다. 오케이, 일단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고요. 농림, 축수산물, 광물 및 에너지 자원, 공산품, 기타입니다. 자료에서 어떻게 한다? 가나다라 순서대로 하지 않는다. N회차 강의 기출에서 많이 연습했었죠. 특이한 것부터 먼저 조집니다. 뭐가 특이하지? 공산품, 공업제품 다가 겁나 많아. 팩토리가 있는 것은 바로 뭐지? 교육과정상 멕시코가 됩니다. 왜요? 멕시코는 USM카 체결 이후 미국과의 국경 지역에 마킬라도라 다국적 기업의 공장들이 멕시코에서 제품 생산해 미국과 캐나다로 수출해. 요거 했었죠. 따라서 다가 멕시코가 되는 거야. 자, 또 특이한 것은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이 라와 가는 많고요. 나는 적습니다. 대신 나는 농림 축수산물이 많죠. 네, 소방목하고 팜파스에서. 아르헨티나는 딱히 광산물 유명한 게 없잖아요. 브라질은요, 철강석이 유명합니다. 칠레는요, 구리가 유명합니다. 따라서 광물 및 에너지 자원 비중이 낮은 나가 아르헨티나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이제 가와 라가 이게 중요해요. 별표예요. 자, 브라질 주요 수출 품목
칠레 주요 수출 품목 무역 구조 지금까지 평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원 그래프가 아니라 막대 그래프에서 조금 생소한데 접근 가능하죠. 브라질 같은 건 대두 콩이 1등이고 2등이 철강석이에요. 물론 원유가 2등일 때도 있습니다. 년by 년은 달라지니까. 즉 1등이 대두 콩이야. 구리는 칠레가 세계 1등이야. 그리고 기억하면 좋아요. 칠레 내에서 50%를 차지합니다. 절반 차지합니다. 특이하잖아요. 물론 50% 차지한다 해서 이걸 무조건 칠레와 접근하면 안 돼. 왜? 페루도 구리 많이 수출하거든. 따라서 칠레는 구리 1등 말고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CS 기후니까 포도 많이 수출하고요. 또 해안가 엄청 길잖아요. 물고기 잡기 엄청 좋겠죠. 그래서 수산물도 많이 수출하는 것이 칠레의 특징인 것이죠. 여튼 광물 및 에너지 자원 비중이 50% 정도 되는 라가 칠레가 되는 거죠. 가가 브라질이 됩니다. 기출 문제 허투루 풀지 않고 기출 강의 들으면서 공부했던 친구들은 맞췄습니다. N회차 강의 완강한 친구도 맞췄던 내용이고요. 우리 많이 반복했던 거고요. 자, 1번입니다. 가는 라보다 철광석 생산이 많다. 옳은 설명이죠. 또 이제 발문이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4개는 맞고 하나만 틀려서 선지 비비기로도 자료 해석 충분히 가능했을 겁니다. 자, 국토 면적입니다. 나와라. 아르헨티나가 더 넓죠. 이것도 백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백지도 연습하셔야 돼요. 칠레와 아르헨티나 어디가 넓은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가는 남반구, 북반구에 걸쳐 있고. 자, 이것도 백지도 문제이죠. 자, 여러분 시간 나면 요거 한번 해보세요. 적도 딱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나라를 위치에 맞게끔 한 글자씩 적어보세요. 태평양 연안에 적도에 위치한 에콰도르가 있고요. 밑에 페루가 있죠. 그 다음 칠레가 이렇게 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브라질 있고요. 여기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나라? 피읍, 비읍, 피읍의 소리 정리했었죠.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그 다음에 온대기 우루과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콜롬비아고 베네수엘라고 수리남과 기타 등등 세 친구. 오케이? 그래서 브라질은 남반구, 북반구에 걸쳐 있고 옳은 설명이고요. 다음 멕시코는 북반구에 위치한다. 옳은 설명이 되는 것이죠. 백지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구평이 올해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기출 문제입니다. 백지도 제발 공부 많이 해주세요. 백지도 어떻게 선생님이 해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선생님 설명한 거에 따라서 많이 복습하셔야 돼. 4번. 종주도시 현상이 라틴 아메리카는 웬만하면 다 나타납니다. 어디만 제외하고 브라질만 제외하고요. 따라서 옳은 설명. 자, 가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모두 칠레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아니죠? 그지? 칠레는 여기 위치하니까요. 그지? 따라서 브라질이 아닙니다. 따라서 5번이 틀렸어요. 백지도 공부 강조드립니다. 제발 해주세요. 계속 반복 하셔야 돼. 오케이? 자,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도 지역지가 됩니다. 그지? 우리는 문제 풀 때, 우리는 문제 풀 때 선생님 설명 읽지도 않잖아. 근데 사회문화는 이것도 되게 어렵게 나온다. 가는 갑친구는 맞는데 을친구는 병친구와 답을 다르게 썼다. 이렇게도 사회문화를 출제를 해요. 그거에 비해서 한지나 세지는 되게 평이하게 출제를 했죠. 근데 이런 거 꼬아서 출제할 수 있어요. 봐주셔야 돼요. 파이널 모의고사 이런 문제 낼게요. 자, 가는요 모로코입니다. 유르트는요 어디서? 중앙아시아에서. 시험에 출제된 게 키르기스탄 출제됐었죠. 몽골 아니요, 몽골은 게르입니다. 중앙아시아와 튀르키예에서 이동식 가오, 천막을 유르트라고 합니다. 체크. 틀렸지? 자, 나이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형성된 나의 사막이 있는지 없는지 뭐 사라 사막 말고는 크게 의미 없잖아요. 그지? 그런데 이제 룹 알 할리 사막입니다. 룹 알 할리 사막을 알아야 되느냐? 그렇진 않다라고 봐요. 근데 출제를 해버렸죠. 룹 알 할리 사막은 아라비아 반도의 사막을 의미합니다. 일단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세모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요건 우리 진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나이저강. 나이저강을 영어로 어떻게 쓰냐? 나이저강.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그래. 이걸 그대로 읽어보면 니제르가 되는 거야. 여기서 IA를 갖다 붙여버리면 뭐가 돼? 나이지리아가 되는 거죠. 즉 나이저 강의 유역에 위치한 나라가 니제르와 나이지리아입니다. 우리가 지역지라면서 많이 했던 거죠. 따라서 이게 나이지리아고요. 이게 니제르란 나라이고요. 이렇게 흐르는 강이 바로 뭐다? 나이저 강이 됩니다. 리비아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나이저 강의 하구는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곳, 나이지리아 지역이 되는 것이고 삼각존유 일반적인 큰 하천에 다 발달합니다. 따라서 틀렸어. 자, 라에는요. 라가 워낙 옳은 설명이어서 이 룹 알 할리 요거 때문에 여러분 고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따라서 조금 애매한 선지가 있다면 세모하시고 필살기를 쓰시고 넘어가시라고요. 라에는
순위파가 시아파보다 많다. 옳은 설명이죠. 시아파가 많은 곳은 두 지역밖에 없습니다. 지도에 체크해 주세요. 네, 이란과 이라크인 거죠. 나머지는 다 순위파가 다수파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답은 정. 자, 종교 갈등으로 남북이 2011년에 분리된 국가입니다. 수단과 남수단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 틀린 것이고요. 자, 구평이 출지됐으니까 루브 알 할리. 좀 빨리 발음 뭡니까? 루브 알 할리, 알리, 알라. 이슬람교 알라 해서 이슬람교 성진 메카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반도의 사막을 루브 알 할리 사막이라 한다. 이렇게 끄덕끄덕 정도 해주십시오. 알겠죠? 지역지리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9번은 지역지리입니다. 자,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 누구다? 하는 거 몰라도 돼요. 시사 문제가 아니에요. 카슈미르, 파키스탄과 카슈미르 지역에서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것은 인도인 거죠. 끝. 로힝야족, 미얀마. 끝. 기억선지, 강조 많이 했던 것입니다. 쌀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산만 하지만 NH에서 이것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수출은, 쌀 수출은 1등이 인도가 되고요. 2등이 타이가 돼요. 따라서 미얀마는 타이보다 쌀 수출량이 적다. 옳은 설문지가 되는 거야. NH 강이 한강에서 맞췄을 텐데. 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이 아니다. 아니지, 맞지? 자, 우리는 아세안에서 아세안 10, 10개 나라다라는 거 알고요. 자, 여러분 잠깐만. 아세안 10개 나라 적어주세요. 자, 잠깐 멈추시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까지 공부하셔야 돼, 지역지리에서. 아세안 FTA 느낌이잖아. 오늘 어떤 학생이 질문하더라. 쌤이 아세안이 왜 FTA가 아세안이 왜 관세 동맹이 아닌가요? 관세 동맹은 멜코스루밖에 없어. 아세안은 FTA 느낌이야. 자, 동남아시아 국가들 다 들어갑니다. 자, 우리 백지도 느낌을 한번 해볼까요? 미얀마부터 적어볼까요? 우리 했었지. 미얀마라 베캄. 가운데 타이. 여기 인도차이나 반도. 말레이 반도에 말레이시아. 말레이 반도의 끝. 적도가 지나가는 곳 뭐죠? 싱가포르. 맞지? 남반구에 위치한 몬순아시아 유일한 남반구 국가 인도네시아. 또 작년 수능에 나온 여기 보르네오 섬에 어디가 있니? 말레이시아랑 브루나이가 있죠. 요렇게. 그다음 여기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렇게 해서 10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세안 10개국 아셔야 됩니다. 남부아시아 당연히 포함되지 않고요. 미얀마는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하니까 당연히 아세안 회원국이 되는 것이죠. 알겠지? NHK 강의 이것도 얘기해줬는데 아세안 본부가 어딜까? 유럽연합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이잖아.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입니다. 멜코스루의 본부는요. 우루과이의 몬테네그로고요. 몬테비데오고요. 우루과이라는 거, 요 정도. 공부 많이 하셔야 돼. 자, A, B와 A, 인도는 미얀마 국경을 접하고 있다. 접하고 있죠? 요거 백지도로 꼭 눈으로 확인하세요. 이렇게 인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지? 이렇게 위에 있고. 그다음 여기가 겐지스강 하구에 방글라데시가 있고요. 요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인도가. 그다음 여기가 미얀마가 되고요. 요거 그림 딱 그리시고 여기 파키스탄이 이렇게 있고요. 그림 너무 대강 그렸네. 여기는 히말라야 산맥에 네팔과 부탄이 있고요. 그다음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꼭 백지도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7번, 9번 이걸 통해서 백지도 진짜 많이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체감하셨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구평 점수 낮다고 주눅들 필요 없어. 하면 돼, 하면. 이제부터 공부하면 돼. 어떻게? 선생님 시킨 대로. 자, 지역지리입니다. 유럽과 북아메리카는 두 문제 출제됐는데 유럽의 공업지역, 미국의 공업지역 두 문제 다 출제됐습니다. 오케이? 자, 나 정말 이거 화난다 틀린 친구들. 얼마나 쌤 강조 많이 했니? N차 때. 기출에서 마찬가지. 실리콘글렌. 유럽의 첨단 산업지역. 유평에서는 이응, 시옷, 이응이 출제됐잖아. 오슬로, 시스타, 오울루. 영국의 두 지역, 여기 헷갈렸을 겁니다. 실리코 글렌 이렇게 외웠어요. 글렌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20대 때 너희들 클럽 갈 거야. 위스키를 마시는데 그 위스키로 유명한 게 스코틀랜드이고, 스코틀랜드는 우리 아버지들 한 발렌타인 위스키도 유명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먹는 글렌피딕이라는 게 있어요. 글렌, 그 글렌이에요. 스코틀랜드 위스키로 유명한. 그래서 실리콘 글렌이라고 하면 스코틀랜드 지역, 영국의 북쪽 지역인 A다라는 거예요. 자, 나는 쉽죠. 라인강 하구입니다. 하구라는 건 바로 뭐죠?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곳이다. 라인강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스위스 알프 산맥에서 흘러서 프랑스와 독일 국경을 지나고 이렇게 네덜란드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구니까요. 네, 로테르담. 두 번째, 교통 발달한 지역. 유로포트라고 불리는 지역이죠. C. 석유화 클러스터라는 것도 우리 지역지에서 많이 했고요.
다는 너무나 쉽습니다. 소피아 앙티폴리스 F가 되는 것이죠. 답은 1번이고요. 뭐 D 알 필요 없고 E도 알 필요 없습니다. B는요. 런던 주변에 뭐다?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가 되겠죠. 첨단 산업 지역이 되겠지. 되지? 여기가 런던이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아일랜드에 첨단 산업 지역이 있습니다. 항구 지역이니까 실리콘 도크. 여기. 연계주 나와 있는 거. 지역지를 했던 것이에요. 오케이. 자, 개념, 기출, N회차, 완강 해 주십시오. 자, 11번은요. 판의 경계, 대지역 문제죠. 매우 평이하게 출제했습니다. 옳지 않은 거, 지진 발생 지역입니다.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지진 발생 지역은 판의 경계와 대치를 일치한다. 개념적으로 조질 수 있고요. A는요. 동아프리카 지구대죠. 대륙 내부에서 판이 갈라지며 형성된 지구대가 있다. 옳은 설명이고요. 해령이 있다라고 하면 틀린 설명이죠. 해령은 바다 해짤습니다. 대서양 중앙 해령만 해령이라고 해요. 판이 갈라진 경계라고 해서 무조건 해령은 아닙니다. 자, B는 히말라야 산맥이고요. 두 판이 충돌, 대륙판 두 대륙판이 충돌할 마그마 분출 빈번하지 않죠. 화산 활동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 쉽게 3번 얘기할 수 있고요. C는요. 네. 환태평양판, 환태평양 조선되죠. 태평양판인 해양판과 유라시아판인 대륙판의 충돌입니다. 수령 경계 옳은 설명이고요. 판의 경계도 우리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판만 외우면 되죠. 이게 바로 뭐 나스카판이죠. 자, D입니다. 미국 동부 에팔레차 산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고기 수국 산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주 쉽게 갔고요. 자, 12번 문제 인구 문제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자, 단서주황 슬래시 한다라는 거 시킨 대로 하세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부, 아메리카입니다. X축으로 봐야 돼, Y축으로 봐야 돼. 자연 증가율이죠. 대륙별 자연 증가율은 우리가 서술형 쓸 수 있을 때까지 연습했습니다. 1등이 바로 뭐죠? 아프리카. 그 다음 아시아와 라틴 비교 불가능. 그다음 오세아니아 무시하시고 그다음 앵글로가 되고요. 유럽이 꼴등이죠. 심지어 유럽은요.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아요. 즉 마이너스 값을 가집니다. 자연 증가율 즉 출생률 마이너스 사망률 값이요. 따라서 해석 가능한 거죠. 제일 높은 B가 아프리카. 그 다음 C가 아시아, A가 그 다음 북아메리카, 그 다음에 D가 마이너스 값이지 유럽. 1번 A는 북아메리카는 최근에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도 많다. 자연 증가로 양의 값이다. 개념으로도 할 수 있고 자료서로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B의 전체 증가율이 커진 것은 자연적 증감이 주요 원이다. 옳은 설명이죠. 자연적 증감이 자연 증가율. 여기에서 사회적 증감이 합한 것이 전체 증가율. 사회적 증가율 혹은 상대값으로는 사회적 증가율, 절대값으로 사회적 증감이라는 것은 유입인구 빼기 유치인구를 의미합니다. 개도국 대륙은 돈 벌러 다른 데로 가죠. 그래서 사회적 증감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죠. 근데 전체 증가율이 양의 값을 가집니다. 네, 자연 증가율 워낙 양의 값이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2번 선이 엄청 중요하죠. 체크. 자, D. 2015에서 2020 유럽은 유출인구와 유입인구도 많나요? 아니요. 선진국 대륙인 유럽과 앵글로는요. 최근에 양의 값을 가집니다. 사회적 증감이요. 선진국 대륙이니까 경제적 자발적 이동이 많으니까 유입이. 따라서 유출인구 아니야. 유입인구가 더 많다. 3번 답. 총인구 쉽게 얘기할 수 있고요. 중연령은요. 노년층 비율이 제일 높은 유럽이 1등.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아시아, 라틴 비교할 수 없어 아프리카 꼴등인 것이죠. 공부한 대로 출제됐습니다. 자, 13번은 환경 문제입니다. 마지막 단원이죠. 세계지리 줄글 다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밑줄 그은 거 바로 갑시다. 온실가스 감축 국제사회 노력, 기후변화 협약, 교토의정서, 파리 협정 있죠. 두 가지도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교토의정서랑 파리 협정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질문. 탄소 거래제, 탄소 배출 거래제, 교토의정서. 파리 협정 바로 뭐죠? 선진국 궤도 구분하지 말고 둘 다 노력을 해야 된다. 트럼프가 까라고 하면서 나가버렸죠. 다시 근데 미국이 들어오게 됩니다. 오케이. 여튼 파리 협정밖에 없죠. 교토의정서 없으니까요. 하지만 두 개 구분해 주셔야 돼요.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유해 폐기물 국가 간의 이동, 네, 바젤 협약 딱 하나만 외우라고 했었죠. 답은 1번입니다. 런던 협약이 지금 일본 그 방사능 그거 해양 폐기물 투기 런던 협약까지도 정리해 주시고요. 오케이. 자, 14번이 에너지 자원입니다. 원래 이게 통계 자료 그래프가 어렵게 나와야 되는데 줄글로 너무 쉽게 출제됐으니까 여기서 더 어렵게 출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석유로 유명한 지역이죠. 자, 건조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산유국들 중에서 우린 석유로 유명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천연가스로 좀 더 유명한 어디지? 카타르와 이란 구분했습니다.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중국은 세계 최대 생산국입니다. 뭐죠? 석탄이죠.
세계 생산량의 절반 정도 차지한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통계자료 출제됐을 때. 그리고 수입한다. 수입도 1등, 생산도 1등. 즉 석탄은 중국. 이렇게 우리는 암기법 외웠던 것이죠. 아이슬란드는 신재생 에너지인데 수력이 많아 지열이 많아.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수력과 지열 둘 다 발달했다. 다만 화산활동, 지열. 빙하 용빙수, 수력. 이렇게 정리했었던 것이죠. 이렇게 쉽습니다. 자, 1번은요. 천연가스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요. 석탄은요. 수송용으로 사용되지 거의 않죠. 산업용 비중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 3번 다 지열은 스위스에 아니에요. 스위스는 뭘 많이 할까요? 판의 경계예요? 네, 맞습니다만 두껍잖아요. 화산 활동이 막 활발하진 않잖아. 그지? 큰 낙차를 이용한 수력 발전의 비율이 높은 것이죠. 따라서 틀렸다라는 거. 자, 수력은요, 노르웨이 전체 발전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옳은 설명이고, 이거 엄청 중요하죠. 자, 노르웨이는 산유국입니다. 석유도 천연가스 생산도 많이 하고 수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에서 1차 에너지 소비 구조는 수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야. 산유국인데 수력도 어마어마해. 부자인 거야. 그래서 유럽연합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나는 토르 천둥의 후예이니까 유럽연합 가입 안 해. 이런 느낌이죠. 여기까지 정리. 자, 전 세계에서 지열은 어디가 1등이냐? 수력은 어디가 1등이냐? 자, 신재생 에너지는요. 미국 아니면 중국이 1등, 2등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3등, 4등부터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다만 예외가 있어요. 지열은 미국이 1등입니다. 왜? 판의 경계가 있고 가장 넓으니까. 중국은 판의 경계에 위치하지 않아요. 물론 히말라야 산맥 여기가 판의 경계인데 뭐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잖아. 그래서 지열 중국은 상위권이 아닌겨. 그래서 미국이 1등인 것이고 수력은요. 네, 중국이 1등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티베트 고원에서 발하는 황허강, 양스강, 메콩강 엄청나게 유량 많죠. 수력 1등이 중국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러시아도 유명합니다. 2등 네알바. 알 필요 없는 거죠. 브라질 유명하고 노르웨이 유명하고 러시아 유명하고 또 캐나다도 유명하고 1등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됐지? 자, 15번입니다. 15번 지역지리죠. 건조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지역지리고요. 요거 많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카즈하 말고요. 카자흐스탄이죠. 튀르키예,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의 비교입니다. 인구 밀도부터 비교하셔도 되고요. 국내 총생산으로 비교하는 게 좋죠. 선생님 강조 많이 했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조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지역 중에 터키, 튀르키예는 튀르키 2등, 2등이다. 즉 GDP도 2등이고 인구도 2등이다. 인구는 이집트에 이어서 2등이고 GDP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등이다. 그래서 이게 1등이니까 여기 사우디다, 여기 튀르키예다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1등, 2등 차이 크지 않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작을 때는 연바이너로 통계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많은 두 개가 사우디 아니면 튀르키예구나 라고 접근하셔야 돼. 그럼 사우디랑 튀르키예를 접근하는 것은요. 1차 산업 비율도 괜찮죠. 왜? 사우디는 산유국이야, 사막이야. 굳이 농사 지을 필요 없어. 수입하면 내거든. 돈이 많으니까. 산유국이니까 2차 비율이 겁나 높겠지. 따라서 1차 비율이 낮은 라가 사우디입니다. 라고 접근해도 되고. 인구 밀도 너무나 좋잖아요. 인구 밀도가 높은 녀석과 낮은 녀석. 높은 녀석이 인구가 많은 인구가 2위권인 8천만 명인 여기가 튀르키예가 되고 낮은 라가 사우디아라비아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사우디아라비아 인구가, 사우디는 워낙 출제가 많이 되니까 요거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요. N회차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인구가 369입니다. 여기 딱 좋지 않아요? 이렇게 보자. 사우디. 야, 얘들 왜 싸웠지? 왜 싸웠지? 369 게임하다가. 자, 비웃지 말고요, 여러분들. 기억에 잘 남습니다. 튀르키예는 독일과 비슷하게 8천만 명, 이란도 8천만 명대입니다. 이집트는 1억 명이 훌쩍 넘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집트가 1등, 튀르키예, 이란이 2등권, 사우디아라비아는 왜 싸웠지? 369 하다가 3,690만 명. 여기 좋잖아요. 저렇게 공부 딱 해주시고요. 오케이, 됐죠? 자, 그럼 이제 카즈아랑 이집트 남았습니다. 인구 밀도로 조짐되겠죠? 중앙아시아에서 땅의 면적은 카자흐스탄이 제일 넓지만 인구는 어디가 제일 많다? 망했던 내용이죠. 지역질에서. 네, 맞아요. 바로 남쪽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인구가 제일 많아요. 즉 카자흐스탄 인구가 되게 적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인구 밀도가 겁나 낮은 나가 카자흐스탄이 되는 것이고 다가 이집트가 됩니다. 자, 면적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서 이집트가 인구 1등이라는 거. 요거 우리 공부 많이 했었잖아요. 개념부터. 오케이? 가나다라 해석 끝! 자, 선지 갑니다. 자, 가에는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지 빠무칼레 석회화 당구가 있다. 옳은 설명 튀르키예. 자, 카자흐스탄은요 대표적인 산유국입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개념 때부터 공부했지만 카스피의 주변 지역은 석유 천연가스 매장량이 많은 산유국이잖아요. 카자흐스탄 대표적인 산유국이요. 하지만 오펙이 아니야. 오펙은 아니야. 왜? 산유국이나 하나 절대값이 많지는 않거든. 절대적인 양이. 그지? 그럼 산유국이니까 광물매 에너지는 수입이 많아, 수출이 많아? 수출이 많은 거죠. 2번 틀렸어. 끝! 3번 간다. 자, 다 남부 지역이 북부 지역보다 인구가 희박하다. 자, 이집트 인구가 많습니다. 사막 기운데 왜 이렇게 인구가 많은겨? 돈이 많아서 식량을, 물론 식량 수입도 합니다만 식량이 엄청 풍부하지. 왜 그렇지? 그래, 나일강 관계 농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일강 관계 농업을 주로 하는 곳, 비옥한 평야가 발달한 지역은 삼각주입니다. 삼각주는 하구에 발달하죠. 하천과 바다가 만난 지역이고요. 나일강은 남쪽에서 이렇게 지중해로 유입되는 강이잖아요. 이 삼각주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여기에 이집트의 수위 도시이자 수도인 카이로가 위치하고요. 카이로의 공간 정보 뭐라고 선생님 강조했습니까? 외우기 되게 쉬워요. 동경 30, 북이 30, 30, 30입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보다 북부 지역의 인구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설명. 사우디아라비아 대표적인 오펙 회원국이고요. 그지? 자, 다는 라보다 총 인구가 많다. 옳은 설명입니다. 자, 이집트가 여기서 1등, 그 다음에 튀르키예 8천만 명, 그 다음에 왜 싸웠지? 삼육관다고 3천만 명대 사우디,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인구가 겁나 적어요. 알겠어요? 아셔야 돼요. N차 공부하시고 또 이거 관련해서 파이널 모의고사에 쌤이 많이 출제할게요. 요거까지도 문제 꼭 풀어봐 주십시오. 지역지리입니다. 자, 16번 기후 문제인데요. 허무하게 너무나 쉬운 문제였죠. 우리는 기후 지역 이제 다 외웠습니다. B는요, 알래스카, 북극해 인접한 지역이니까 툰드라 기후. 얘는 그린란드 내륙이니까 EF 기후. 그지? 그래프 해서 끝. 최나늘이 0에서 10도 사이인 가가 B. 나가 최나늘 0도 미만 EF 기후. A. A의 기후 그래프는 나야. A 기후에서 여름에 작은 풀과 이끼로 자란다? 아니죠. ET에 대한 설명이죠. 틀렸어, 답은. 리얼 선지는요, B가 속하는, 즉 툰드라 기후는 남반구보다 북반구가 더 넓다. 왜? 땅의 면적이 넓으니까. 북극해 인접한 지역이 다 툰드라 기후니까.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지? 남반구는요, 고위도 지역의 남극 대륙은 다 EF 기후다라고 우리 했었잖아요. 오케이. 시킨 대로 하십시오. 자, 지역지리입니다. 지역지리. 미국의 도시이고요. 공업지역과 연계해서 얘기를 하죠. 자, 갑. A의 항공산업. 네, 맞죠? 시애틀의 보잉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휴스턴은 우주항공이잖아. 나사. 미국 우주항공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뭐 여러 군데 있는데 휴스턴이 대표적이에요. 발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 시애틀에 얘기하는 항공산업은요. 비행기 만드는 곳이에요. 아시아나 대한항공, 뭐 보잉 747 이런 기계 동체를 만든 곳입니다. 물론 다국적 기업이니까 공간적 분업으로 만든다. 교과서 그 자료 나오죠. 시애틀. B는 몰라도 돼요. 내 알바. 샌프란시스코가 바로 이 설명이죠. 을 틀렸다. 실리콘밸리. 로스앤젤레스 영화산업, 석유산업도 마찬가지. 덴버, 내 알바. 휴스턴이 바로 뭐다? 남부 최대 석유화학 단지인 거죠. 이것도 틀렸죠. D, 알 필요 없죠. C가 속한 C가 어떤 도시인지 몰라도 돼요. 메갈로폴리스는요, 선진국의 대도시 권을 얘기를 합니다. 인구가 많은 여러 대도시들이 연결된 것을 메갈로폴리스라고 하죠. 미국의 북동부 지역이 다 메갈로폴리스예요. 뉴욕 저기 보스턴까지요. 따라서 옳은 설명. 답은요, 갑갑이요. 오케이?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정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추가할 수 있죠. 우리가 지역지에서 많이 했던 거. 자, 점 찍어봐. 미국 자동차 공업의 중심지야. 지금은 쇠퇴한 스노우벨트에 해당하지. 미시건주의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 꼭 체크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18번입니다. 카르스 지형이죠.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지하강, 석회암지대의 지하강, 전체 동굴 중에 석회동굴 흐르는 물입니다. 그렇죠. 용식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지하 공간에 물이 차서 흐르는 것이다. 정확한 설명이고요. 니은 석순은 이 순이 무슨 순이냐? 우리 요즘에 가장 이슈인 동물 친구가 있습니다. 푸압? 아닌데? 아, 기억이 나네. 팬더 이름 뭐예요? 이모티콘도 나왔는데 살려가다 말하는데 푸바오?
네, 푸바오가 좋아하는 것이 대나무 뿌리 죽순이잖아요.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순이 뿌리 순자입니다. 그게 석순 돌로 만든 뿌리라는 거예요. 자, 석회동굴에 천장에 이 탄산칼슘 녹은 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침전작용으로 고드름 모양의 요게 종유석이 되고요. 여기 바닥에 뚝뚝 떨어져서 뿌리 모양, 대나무 뿌리 모양으로 이게 나오는 게 석순이고요. 석순과 종유석이 연결된 것이 석주가 되는 것이죠. 니은은 아니라 이게 디귿에 대한 설명이고요. 물에 용해된 탄산칼슘이 조금씩 침전되며 형성되는 것이 바로 종유석입니다. 우리 침전한 비를 설명했잖아요, 여러분들. 고체가 녹아요. 오렌지 주스 생각하시면 돼요. 생 오렌지 주스, 100% 갈아 만든 오렌지 주스를 먹지 않고 수능 때까지 남겨둬봐. 그러면 맑은 물이 나타나고 바닥에 오렌지 가루가 깔릴 거예요. 이걸 침전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수능 끝나고 술을 먹게 됩니다. 음료수인 막걸리를 먹게 되면요. 우리 아버지 막걸리 먹을 때 막 흔드시잖아요. 아래쪽에 가라앉아 있거든요, 고체. 이걸 침전이라고 해요. 이런 침전 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종유석, 석순, 석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 옳은 설명이 되고요. 석현, 풍화토는 테라로사죠. 검은색이 아니라 적색토다라는 것 기본 개념입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19번입니다. 19번 식량자원. 그나마 그래프에서 유일하게 출제된 문제, 인구와 연결해서 이 두 문제인데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지역지가 더 중요합니다만 옳지 않은 것이고요. 우리는 이거 밀 옥수수를 여기 블랭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쌀도 나올 수가 있겠죠. 접근한 방법, 기출과 N회차 강에서 많이 했습니다. 물론 개념 강에서 자견에서 많이 했었고요. 자, 그럼 쌀부터 해봅시다. 왜 쌀이 안 되지? 쌀은 어디야? 쌀은 온리 아시아예요. 아시아만 생산, 수출하는 것이죠. 남은 데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럼 이건 밀과 옥수수 구분한 방법은 바로 뭐지? 오세아니아인 거죠. 오세아니아 거의 하지 않아요. 오세아니아에 수출 많이 하는 건 밀이 되는 거죠.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그래서 이게 밀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밀 생산 1등 중국, 2등 인도. 따라서 대륙별로 해도 1등 아시아. 그리고 선생님 개념 때부터 강조했던 거 있잖아. 보통 수출은 몰라도 되는데 요거 기억하면 좋아. 옥수수는 생산, 수출 1등이 비슷하거든. 근데 밀은 달라. 밀 수출 1등이 어디냐? 요거 기억하라 했죠. 유럽입니다. 파리바게뜨. 국가가 많아요. 국가 간의 거래 많아요. 밀 수출 1등은 유럽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생산량에서 밀 북아메리카가 많아요? 중남부 아메리카가 많아요? 네, 미국에서 밀 생산이 많죠. 대륙별 자료는 국가별 자료 디벨롭 해버리면 되잖아요. 따라서 B가 북아메리카고 D가 중남부 아메리카, 즉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이건 앵글로인 것이고요. 아니, 앵글라브레라고 하면 안 되겠네. 맞네. 중남부니까 중부 아메리카, 멕시코 포함된 이게 라틴이고 이게 앵글로인 거야, 사실은. 자, 옥수수는요, 생산량이 많은 거 1등이 어디죠? 네, 아메리카 대륙인 거죠. 미국 국가별 했을 때 옥수수 생산량 1등 미국이니까 네, 이게 북아메리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시아가 되는 것이고요. 그지? 그다음에 생산량이 적지만 수출 많이 하는 이게 네, 중남부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대륙별로 하면 아메리카가 아시아보다 옥수수 생산이 더 많아.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고요. 오케이? 이렇게 자료 해석하시면 돼요. 미래 기원지는요, 아시아에 해당하죠. 정확하게 아시아 어디입니까? 건조아시아죠. 서남아시아입니다. 옳은 설명. 옥수수 생산량 아시아가 중남부 아메리카보다 많다. 자료 해석인 거죠. 옳은 설명. 밀과 옥수수 각각의 수출량 모두 유럽이 아시아보다 많다. 자료 해석인 거죠. 수출량은요, 밀은 더 많아요. 옥수수는요, 더 많아요. 옳은 설명이죠. 옥수수 수출까지는 몰라도 돼. 요걸 통해서 아는 거죠. 요걸 통해 자료 해석으로 아는 거죠. 하지만 다만 밀 수출 1등 유럽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문제 자료 해석할 때 되게 좋으니까 팁이 되니까 쌤이 그렇게 강조 많이 했던 것입니다. 자, 4번과 5번은 자료 해석이에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자, 4번 유럽의 밀의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 요 두 개의 비율은 북아메리카의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보다 높다 낮다? 낮다가 되는 것이죠. 그지? 즉 북아메리카의 밀의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이 더 높다가 되는 것이에요. 이건 그냥 자료 해석인 거죠.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비교. 자, 20번은 종교 문제이고요. 너무나 쉽습니다. 할 거 없죠? 스리랑카는 불교가 되고요. 자, 요거 아니 얘들아? 생린한 친구, 윤사한 친구 알 건데 수레바퀴 모양으로 왜 표현할까요? 불교의 중요한 사상, 윤회 사상, 리은, 회기, 도는 거, 그지? 그렇다. 파키스탄의 국장이라는 거 몰라도 돼요. 여기 나와 있죠?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이슬람교. 포르투갈 십자. 포르투갈 뭐야? 그리스트교. 해서 쉽게 1번으로 풀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구평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지역지리가 8문제, 9문제 출제가 됩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올해 수능에서도 지역지리가 반드시 출제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구평에서는 이슈가 바로 뭐였다? 가장 핵심이 백지도 공부입니다. 백지도 연습입니다. 우리가 개념 때부터 했었던 거, 우리 N회차 공유에서 했었던 거, 백지도 단순히 국가별 특징 정리한 거에 그치지 말고 백지도 국가별 경계라든지 대륙별 경계라든지 어떤 국가 어떤 국가가 만난다. 적돌 기준에서 어디에 위치한다. 북핵에서 남핵에서 선 그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 6편과 연결해가지고 중요한 도시, 국가를 지나는 경도선 위주로 암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공부하냐? 걱정된다고요? 그냥 N회차 강의 완강하시고 그다음에 추석 전후로 해서 파이널 모의고사 나오니까 이 모의고사 풀면서 조금 더 지엽적인 것들, 어려운 것들, 구평 출제 경향 반영해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궁금한 점 있으면 Q&A 게시판 질문 남겨주시고요. N회차 강의 완강하시고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만납시다. 안녕!